오늘은 조금 독특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시장은 사치제의 성격이 있다라는 취지의 증시 토크 주제입니다.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뭔가 이게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시장의 가격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군중 심리를 보게 되면요, 사치제, 명품, 이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하고 많은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벌써 직감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왜 주식시장이 사치제의 성격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과정 속에서, 의외로 주식시장의 어떤 중요한 변화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특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주식시장은 사치제, 명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사치제의 가격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이라고 해봐야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이지요. 자, 가끔씩 명품 브랜드, 어떤 특정 명품 브랜드 관련한 뉴스를 보게 되면요,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에 사람들이 백화점에 줄을 쭉 서고, 밤새고 며칠 동안 기다렸다 하는 그러한 뉴스들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요,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명품 브랜드, 사치제가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수요가 몰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가격이 비싼 브랜드일수록 사람들의 관심과 수요가 몰리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긴 한데 일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격을 인하했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가격 하락세가 가격 인하, 가격 하락세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요, 자칫 해당 브랜드 자체가 폐품급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문득 이러한 예전 스토리가 떠올랐어요. 어떤 신발 브랜드였습니다. 운동화 브랜드였는데 아주 유명했어요. 연예인들도 막 그 브랜드 운동화를 사고 그랬었다가 10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때 정말 일순간에 그 브랜드가 무너지더니 가격이 무너지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그 브랜드를 멀리하고 그 결과 정말 심각한 상황. 결국은 그 브랜드 운동화가 시장 자체에서 거의 이런 거 있잖아요. 창고 대방출 이런 데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지경으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격이 사치제의 가격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즉,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람들의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사치제 가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성격이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자, 우리 인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혹은 개별 주식단에서도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투자자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되죠.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가가 상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인정, 주가가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재료를 크게 해석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쭉쭉
그리고 거래대금도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니, 매수세가 몰리니 가격이 계속 상승하죠. 하지만 이러한 사치제의 가격 흐름과 군중심리 모습과 비슷하게 흘러가던 주식시장이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요, 마치 브랜드 파워가 약해진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명품들처럼 가격이 빠지면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결국은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폐품 취급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격이 크게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리 좋은 호재가 등장했다 해도 이 호재가 반영하지 않는 이러한 지경도 발생하게 돼요. 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의 매수세도 감소하면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최근에 겪었죠.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2020년 초반부터 해서요, 최근까지 2020년 5월 말 최근까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수요가 그리고 군중심리가 몰리고 그 결과 거래대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그리고 최근에 증시가 좀 지지지하게 흘러가다 보니 거래대금이 꾸준히 감소하게 되죠.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그 결과 마치 명품 사치제의 브랜드 파워가 약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이러한 분위기가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시장은 독특한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필수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소비 필수제, 생활 기초제, 이런 걸로, 특징을 가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주가가 과도하게 빠지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경쟁업체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냥 합병해 버리고 싶어지죠. 그리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주가가 과도하게 빠지고 난 다음에는 저가 메리트가 커지게 됩니다. 또는 이 회사가 효율적으로 경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면서 싸진 주가를 이용해서 지분을 모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경영권을 찬탈한다든가 혹은 감사 선임권을 이용해서 경영권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필수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면서 브랜드 파워가 약해진 명품처럼 주가가 빠지더라도 일정 수준이 지나게 되면은 필수제의 성격이 발생하면서 필수제는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모습이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시장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 가치 대비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브랜드 파워가 약해진 어떤 명품 브랜드가 가격이 쭉 빠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가격이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과 개별 주식의 주가는 바닥권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최고 바닥은 아니더라도 바닥권역이라는 이러한 공감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바닥권역을 만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시장이 상승하거나 개별 주식이라면 주가가 상승하게 될 텐데 이때부터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또다시 시장 참여자들은 주가나 주식시장을 사치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 주가가 상승하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가격이 또 상승하니 또 아름답게 보이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석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메커니즘, 주식시장의 사치제, 필수제로의 가격 특징,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요. 예.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위치가 어느 영역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차후에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조금 생소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주가는 사치제의 특징이 있다라는 점,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심하게 과하게 주가가 빠진 뒤에는 필수제의 성격이 만들어져서 바닥 권역을 만든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은 이번 조정장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정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함께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